소득? 뭐지? 뭐 소득? 뭔가 애매해. 은행에서 말하는 소득하고 뭔가 세무상 말하는 뭐 소득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는 조금 이제 됐고 좀 너무 좀 지루하니까 이제 소득세로 한번 가볼게요. 소득세로 이제 가보면 부가세는 면세 과세다. 소득세는 과세, 비과세.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쌀이 제일 많아요, 여기죠? 벼하고 쌀이 제일 많은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남원시에 대농이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 남원시에 거의 뭐 80% 정도 땅을 갖고 있어. 농지를 다 갖고 있어. 80%의 농지를. 거기에다 근데 제가 다 벼를 다 심어갖고 쌀만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 쌀을 이제 생산했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두면 다 이제 버리는 거니까, 그죠? 쌀을 생산했는데 매출이 그냥 처음에 5억이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내야 될 세금 있어요, 없어요? 쌀을 제가 생산해서 직접 팔았어요. 1차 생산자로 팔았어요. 5억이면 세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5억 벌었는데? 5억 벌었어요. 돈 들어왔어요, 5억이. 쌀 생산한다. 5억 들어왔어. 쌀집도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 내야 안 내요? 쌀집이요? 네. 쌀집 세금 냅니다. 냅니다. 쌀집은 도소매잖아요. 도소매는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넘어가면 내셔야 돼요. 그 기준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억이다. 그러니까 난 1차 생산자라 그랬죠? 내가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경작해서 내가 생산하는 거.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와서 이거 심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죠? 어쨌든 내가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5억은 세금이 없어. 그러면 10억은요? 대농이니까 나올 수 있죠, 매출? 10억 벌었어. 돈이 들어와서 통장에.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그럼 50억이 들어왔어. 대농이니까. 예? 안 내었어요. 안 낼 것 같아요? 네. 왜요? 10억도 안 내고 5억도 안 내는데 50억 내겠어요? 배 아프지 않으세요? 아니 50억 들어온 사람 좀 서름 내야지 이래야지. 아니 나는 이러고 있는데 50억 통장에 들어왔으면 내야지. 그 정도면 국가에서도 좀 뜯어가야지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50억도 안 냅니다. 100억도 안 내고 1000억이 나와도 안 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내요. 일단 안 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남원시의 주종 과일이나 이게 뭐죠? 복숭아. 그래, 복숭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복숭아를 제가 생산해서 팔았어요. 한 5억치 팔았어. 똑같이 대농이니까 복숭아를 다 심어갖고, 그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이쁘겠네요. 다. 어쨌든 5억이 매출이 일어났어.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면은 9억 매출이 일어났어요.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15억 매출이 일어났어요. 내요, 안 내요? 15억은 내요. 냅니다. 그러면은 10억은 내니까 12억은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아시겠죠? 11억도 냅니다. 9억은 안 내고 11억도 안 내면 얼마까지가 뭐가 범위예요? 그렇죠. 10억이라는 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럼 10억까지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1차 생산자로서 농산물을 파는데 10억까지는 뭐라고 해야 돼요? 비과세. 그죠? 비과세. 그럼 뭐지? 쌀은 안 내고 복숭아 안 내네? 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쌀하고 비슷한 거, 쌀처럼 안 내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읊어볼게요.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쌀, 그 다음에 보리, 고구마, 감자, 옥수수, 콩, 조, 피, 밀. 이거는 쌀하고 똑같이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10억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복숭아 10억까지, 딸기 10억까지. 아까 고사리 있었죠, 고사리? 고사리도 10억까지.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식량이냐, 일반 작물이냐. 식량이냐, 일반 작물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쌀, 보리, 다 식량이네. 조, 콩, 이런 것들 다 식량이잖아요, 그죠? 쌀, 보리 없으면 콩 먹으면 살아야죠. 식량작물 재배업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식량이 들어가면 돼요. 식량. 아시겠죠? 식량은 한도가 없다. 옥수수도 들어가죠. 식량이니까. 감자, 고구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읊었죠, 그죠? 감자, 고구마, 조, 피, 콩, 비과세입니다, 그죠? 한도가 없어. 근데 그 이외의 작물들은 다 기준이 15까지. 15까지는 비과세. 샤인머스켓이나 요즘 좀 비싼 것들 있죠? 10억이 나와요, 여기에 또 매출이 나옵니다, 요즘. 꿀 이런 것도 잘 하시면 또 10억 나와요. 어쨌든 식량이라는 거 이외에는 우리가 10억 기준이 딱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조금 더 깊게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1차 생산 잘하면 계산서를 발급해도 그 계산서 자체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세금 신고를 할 때 계산서 발급 자체도 매출이지만 그 매출이 이제 비과세 되는 거예요. 아, 뭐지? 매출은 발생했네? 근데 비과세래. 무슨 의미지? 약간 이제 세법과 이제 이 회계의 이 개념을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무와 회계.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계산서를 아무리 발급해도 내가 예를 들어 10억까지 발급했다. 그럼 뭐예요? 10억 매출이 일어났죠. 그러면 10억까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비과세가 되니까 세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매출이라고 하죠. 세금에서는 수입 금액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입 금액, 총 수입 금액 이렇게 수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 내가 이제 매출이 있는데 이 매출 중에 뭘 뺀다고요 아까? 비과세를 제외하면 수입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억 매출이 일어나면은 수입 금액이 얼마예요? 복숭아를 파는 사람인데 10억 매출이 일어났어. 그럼 수입 금액이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13억이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밑에다 뭐라 써야 돼요? 10억 비과세 빠지고 총 수입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억에서 뭘 빼야 돼요? 우리 부대 비용들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계산 구조가 그렇진 않은데 13억에서 쓴 돈 다 빼. 이제 구조를 다 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비율로 이제 나눠서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수입 금액은 그렇게 잡힌다는 거 이해하셨죠?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소득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 소득.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왜냐면 대출이라든가 뭔가 은행에서 얘기하는 소득. 소득? 뭐지? 뭐 소득? 뭔가 애매해. 은행에서 말하는 소득하고 뭔가 세무상 말하는 뭐 소득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법에서 소득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하고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총급여가 그냥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원칙은 근로소득 금액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뭔가 빼줘서 근로소득 금액이긴 한데 이제 총급여를 좀 기준으로 해도 보통 이제 이렇게 소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자들은 뭐예요? 내가 들어간 돈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간 돈 빼고 나머지 순수 남은 돈, 순이익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일단 비과세 빼고 총수입이 잡혔죠. 그럼 그거에 관련된 비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전에 3억에서 13억 내가 매출이 일어났는데 들어간 돈 비용 더 많으니까 무조건 세금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아닙니다. 전체 들어간 비용에 13억 분에 뭐 해야 돼요? 3억을 해야겠죠. 그래야 합리적이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소득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하는 거예요. 궁금한 점이 좀 많아. 이분들 되게 궁금해 하시죠. 내가 그럼 막 계산서 막 끊는데 어떡하지? 매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0억까지는 비과세라고 그러고 비과세를 빼고 나머지 업종이 맞으면. 그죠? 이제 종소세. 자,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신고하는 거는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하죠. 이제 우리 농민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금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자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 소득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뭐 10억이 넘는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서 뭔가 뭐 이렇게 일을 했다거나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디 뭐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렇게 어디에 속해서 내가 근로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소득세는 이제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얘네를 다 합산한 다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얘네들을 다 합산해서 신고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자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뭐 대출을 일으켜서 예금을 갖고 있든 어떻게든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무조건 발생하잖아요. 통장에 뭐 10,000원만 있어도 1,000원만 있어도 이자는 발생하죠. 하잖아요. 잔액 있으면 이자율이 막 0.1% 뭐 이렇게 돼도 예를 들어 그죠? 통장 그 잔액에. 그럼 그거 다 여러분 다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00원을 받았다. 이자로. 10,000원을 다 줘요? 10,000원의 이자면 얼마 떼요? 4%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방세까지 해서 15.4%죠. 그래서 1,540원 빼고 항상 뭔가 빼고 주죠. 배 아프지 않아요? 빼고 주니까 다 주지 그냥 빼고 줘. 저 그거 빼고 주면은 그냥 빼고 주나 보다 이제 알고 계시죠? 그거 다 세금 신고 하세요? 안 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2천만 원이 넘어가야지 종합과세 2천만 원이 돼야 넘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세금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이자 배당 세금 신고 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 있어도 안 드시더라고. 합산과세. 이 정도 되려면 이제 2%만 하면 10억을 넣어야지 1년에 2천만 원 나오죠? 10억 예금 있으면 2% 가정했을 때 2천만 원. 그죠? 이렇게 1년 지나면 예금이 이렇게 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도 들어갑니다. 배당은 내가 출자했을 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뭐 상장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주식이나 펀드 이런 데 이제 했을 때 배당 받았을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고 비상장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비상장법인에서 내가 배당을 받아도 이렇게 2천만 원까지 종합과세가 넘어야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사업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연금은 이렇게 따로 있고 이게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해도 되고 합산한다는 의미예요. 종합과세라는 의미는. 분류과세는 양도랑 퇴직은 따로 계산 방법이 있어서 따로 그냥 퇴직하고 양도는 어떻게 돼요? 기간이 길죠. 퇴직은 뭐 1, 2년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기간이 기니까
따로 계산 방법이 있는 거고, 양도도 마찬가지죠. 보통 1년 안에 팔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아까 부가세하고는 다르죠. 부가세는 되게 쉬웠잖아요. 종수세는 어때요? 복잡하죠, 그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누군가가 공제가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농업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이 많잖아요. 그럼 뭐가 안 잡혀요? 소득이라는 게 안 잡히잖아요. 비과세니까 총수익 금액도 안 잡히니까, 소득이라는 게 안 잡히니까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녀가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나 매출이 한 이렇게 있는데, 나 이게 들어가도 되나? 자녀가 이거 지금 연말정산 해야 된다는데, 네 형이 같이 사는데 형이 연말정산 해야 된다는데 이거 나를 넣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연말정산 할 때 소득 금액이 이제 급여 근로소득이에요. 먼저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1년에 500만 원까지. 그 일용직은 빼요. 일용직은 제외고, 아시겠죠? 3.3% 이거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 급여로 잡은 거, 그게 1년에 얼마요? 500만 원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500만 원까지는. 그러면은 월로 하면 얼마예요? 40만 원씩. 1년 하면 480만 원. 그거까지는 소득이 부양가족으로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150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근데 늘 수 있다. 이렇게 연말정산 하는데 늘 수 있다. 근데 이제 급여 말고 그 이외에 이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소득하고 똑같아요. 순이익. 그 소득 금액이 얼마?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뭐예요? 사업소득이 있거나 뭐 하면 웬만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농업인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다. 근데 10억이 안 돼. 그럼 다 비과세를 빠지죠. 그럼 소득 금액이 다 여러분들 있는 상태에 없는 상태에, 예를 들어 10억이 안 된다고 하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많아도 소득 금액이 지금 0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면 총수입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매출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내가 막 팔아서 막 카드에도 매출이 막 생기고, 어쨌든 매출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근데 부가세법상 사업자들은 무조건 배제예요. 왜냐면 100만 원 다 넘으니까. 소득 금액이, 순이익이 1년에 10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혹시나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뭔가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아. 근데 당해 과세 기간에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개손이 날 수도 있잖아요. 첫 해. 그죠?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아니면 12월에 기업했는데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가능하겠죠. 어찌 됐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비과세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소득 금액으로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만 이해하시면 돼요. 비과세. 총수익 금액에서,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과세 빼면 총수익 금액이 되고, 소득 금액이 얼마요? 소득 금액 100만 원. 그럼 내가 아까 전에 13억이 매출이 있어요. 거기서 비과세 빼면은 3억 매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2억 9,900만 원만큼 비용이 발생했어. 그럼 100만 원 남죠? 그러면 안 돼요. 10만 원 더 빠져야 돼. 아니, 만 원 더 빠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겠죠? 연말정산 할 때 다른 분한테 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이제 뭐 다 이렇게 뭔가 복잡한 게 있다. 연금저축도 있고, 이제 근로소득 있는 분들은 뭐 연금저축 가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청약 가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은 넣어야 돼요. 그죠? 무주택자라면 청약 넣어야지 이제 오히려 되고, 1주택자라면은 이제 여기 1주택은 주택자금 세액공제. 주택자금은 어디 있나? 빠져있네요. 1주택자들은 뭐예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비용 공제 이렇게 되고, 무주택자들은 보증금 관련한 거랑 월세 관련한 거랑, 그다음에 여기처럼 주택 마련 저축하고 이렇게 공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죠, 그죠? 뭔가 이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 소득에서 특히 우리. 자, 이제 중요한 거 다 한 거예요. 한 거. 아까 우리 이제 농업이죠, 이죠? 농업, 임업, 이죠? 광업, 농축산업이다. 그러면 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3억 원. 3억 원이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장해야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딸기나 복숭아나 고사리나 야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 야채 과일을 이제 한다. 그럼 얼마가 넘어가야지 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3억이 넘어가면 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장한다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세무서에서 뭐 기장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는 13억이 넘어. 쌀만 해서는 뭐 없어, 기장이, 그죠? 할 필요도 없어. 쌀이나 이런 거, 그죠? 감자, 고구마는 할 필요가 없어, 굳이. 근데 얘는 13억이 넘어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 금액이 발생하는 거죠. 10억 빠지고 3억 원이 이제 넘어간 이상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참고 삼아 1억 5천의 기준에는 음식점업이 들어가 있어요. 음식점업은 1억 5천이 넘어가야지 기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랑 의무가 없다는 거랑 달라요. 의무가 없어도 기장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장을 해서 오히려 세금이 절세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신경을 덜 써도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근데 의무인데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20% 이상 이렇게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넘으면은 얘네들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냥 맡겨. 아무리 대화를 통해 해도 세무서만 괴롭히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업이나 이제 일반적인 업종은 7,500만 원 기준이다.
다만 이제 전문직은 다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된다.